뭐 소개 없이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음, 그냥 제가 빈 노트에 적으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보이시나요? 노트는? 네, 네. 네. 어, 그,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보통 그, 음, 이제 도메인에 메저러블 셋이라는 거를 먼저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음, 어, 이제 메저러블 셋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양의 익스텐디드 리얼 넘버로 하는 그러한 이제 함수를 저희가 메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친구를 메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저러블 펑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주어졌을 때 어, 기본적으로 요 친구를 이제 그 심플 메저러블 펑션들의 이제 그 그러한 펑션의 함수열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의 극한으로 메저러블 펑션을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심플 어프록시메이션 시어럼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 르벡 모노톤 컨버전스 시어럼이 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래서 심플 펑션의 적분의 극한을 이제 적분으로 정의를 하는 방식을 이제 지금 제가 지금까지 그거를 봤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왜 나왔을까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은 이렇게 함수열이 있을 때 이제 이거 그리고 메저러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있을 때 음, 음, 이제 함수열이 보통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랑 유니폼 컨버전스 두 개를 보던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차이점이 보였는데 리만 적분 또는 뭐 리만 스틸테스 적분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냥 리만 스틸테스가 조금 더 일반적이고 이제 리만 적분이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스페시픽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의 정의에 대해서까지는 막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적분을 이런 식으로 정의했을 때 이 친구들은 연속이면 적분 가능하다라는 이제 성질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요 함수열이 있을 때 이 함수열들의 만약에 이 fi들이 이제 요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속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는 이제 요 성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컨티뉴이스라고 할지언정 이거를 이제 극한으로 나타낸 뭐 이제 이런 친구 있죠. 요렇게 했을 때 요 이제 F라는 친구는 그 연속 또는 미분 가능성 이런 성질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돼요? 어, 네네. 지금 FI 함수들이 네네. 저희 그 실수, 실수 위에서 지금 보면 될까요? 아니면 좀 더 훨씬 추상적으로 지금 저, 어, 어, 네, 그렇게 봐요. 네. 문자로 볼 수, 저는 PMA 참고를 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냥 인투이션에서는 그냥 실수로 정도로만 봤습니다. 더 일반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실수에서 정의된 이제 함수열 FI가 있을 때 이 친구들은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성질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 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메저러블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들었던 감은 어떤 이제 느낌이 들었냐면
컨티뉴스가 이 적분을 정의하는데 너무 강력한 조건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measurable 펑션을 얘기하고 2강에서 borel measurable 펑션이 나오는데, 이제 사실 borel measure라는 그 정의를 하게 된 순간, borel measure면 그 continuous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continuous라는 거를 measurable의 하나의 그냥 카테고리로 넣어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어, 그, 혹시 여기까지는 좀 동의가 되시나요? 지금 저는 그냥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네, 혹시 말씀해 주신 게 지금 보렐 메저러블 스페이스에 대한 메저러블 펑션은 연, 네. 네, 메저러블 펑션이 뭐, 컨티뉴어스 펑션이다라고 혹시 말씀해 주신 건가요? 아, 그래서 이제 보렐 메저를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되면 일단 여기에 f가 x 그리고 보렐 셋 그리고 이렇게 메저가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이 친구가 y 그리고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이렇게 간다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fi의 인버스에 뭐 제가 b라고 그냥 약자를 적겠습니다. b가 잠깐만요. 오픈셋이니까 뭐 뭐라고 하지? 음, 그냥 뭐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이렇게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 저희가 토폴로지를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그 오픈셋을 하나 가지고 하고 그 친구의 이제 인버스를 해줬더니 이제 인버스 이미지를 해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보렐셋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케이스. 근데 사실 요거를 만족하는 순간 이제 이거는 항상 이제 컨티뉴스 이게 컨티뉴스의 정의도 만족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요 정의를 따라가게 되면. 그쵸? 왜냐하면 이제 보렐셋이라는 것 자체가 토폴로지를 포함하고 있는 메저러블 셋이라고 정의가 되는데, 그쵸? 그러면 저기에서 그래서 요 BX라는 친구가 지금 보렐셋인데, 보렐셋 안에는 토폴로지가 들어가 있고, 그쵸? 네, 이게 아, 네, M의 그 인버스 이미지가 보렐 네, 셋에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 네. 토폴로지에는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렐 셋이 더 아, 넓으니까. 네네. 아, 그러면 조금 말을 바꿔서 그 연속이면 무조건 보렐 메저러블을 닫아. 네네, 이렇게 그래야 될 것 네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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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까지만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이제 연속 함수라는 것 자체가 그 보렐 메저러블이라는 거에 하나에 대한 카테고리에 불과했다라고 해서 조금 더 그 그 정의를 조금 더 완화했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완화한 정의 아래에서는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를 통해서도 이제 저희가 적분을 충분히 정의할 수 있다. 이제 적분을 르벡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이제 이제 특도론에서 얘기하는 적분의 방식으로 이제 적분을 정의하게 됐을 때는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를 이용해서도 이제 저희가 적분을 정의할 수 있게 됐고, 근데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연속이라던가 이런 거를 더 이상 보장하지 않잖아요. 함수 열들이 전부 다 연속이라 할지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불연속, 그러니까 카운터블하게 불연속인 상황에서도 이제 적분을 정의하고 싶은 욕망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사실 뜯어보고 싶긴 한데 이제 어떤 걸 좀 뜯어보고 싶냐면 그러면 그런 이제 직관을 가지고 이제 이 르벡이라는 분이 이렇게 르벡 적분이라는 걸 정의를 하셨을 건데 그 과정에서 measurable set 그리고 measure 그리고 measurable function 이런 것들의 정의를 왜 이렇게 했는지를 조금 이제 저희가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조금 더 와닿게 공부할 수 있겠다. 처음에는 좀 그냥 이거 완전 외계어 본 느낌이었거든요. 갑자기 그냥 정의 툭 튀어나오고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하는데 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컨스트럭션을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요 FI라는 함수열이 있을 때 이 친구들의 극한으로 저희가 어떤 지금 짓거리들을 막 하잖아요. 이제 뭐 적분을 정의하는 방식도 막 이제 LMCT 써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LDCT 써가지고 정의도 하고 하긴 하는데 어 제가 지금 막 정의를 다 외우고 있진 않아서 그냥 느낀 점만 좀 말씀드리는 거라 살짝 러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극한인데 사실 극한을 본다는 건 저희가 이게 어떤 거랑 동치명제였냐면 MCT
NIP 그리고 그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 그런 것들이 다 동치 명제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걸 함수 버전으로 끌고 와서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심플 결국에는 그 메저러블 펑션이 심플 펑션의 그러니까 모노톤 인크리징 하는 심플 펑션의 극한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사실 이거 상당히 저희가 봤던 거랑 지금까지 했던 거랑 비슷하거든요.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그래가지고 저는 좀, 아, 이거 그냥 우리가 실수 정의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 조금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컨스트럭션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컨티뉴스라는 조건을 걸었을 때는 너무 강력하니까 컨티뉴스라는 거 말고 메저러블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내고 메저러블을 컨티뉴스 펑션을 메저러블의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그냥 이제 봄으로써 조금 더 브로드한 개념을 만들어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 정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파토랩마도 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있어요. 그 해석학 개론에서. 근데 그게 막 뭔지 조금 아직 감을 못 잡겠어가지고, 그래서 파토그램마랑 LDCT 그 두 개를 보면 좀 더 이제 와닿을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보다가 지금 바빠서 마저 보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일단, 진행을 했고, 어, 그리고 네, 요 정도 그냥 일단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거는 이제 이제 측도론이랑은 관계가 없는 건데, 이제 제가 컴팩트라는 게 또 이제 연속이라던가 이런 해석학 개론 레벨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컴팩트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많이 헤맸었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에 조금 책 다시 보다가 살짝 떠오른 게 있었는데, 그냥 그거는 이제 조금 그냥 공유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가령 이렇게 클로스된 이제 그 클로스드고 이제 바운디드 된 셋을 저희가 흔히 이제 컴팩트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제가 오픈 셋을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저희가 파이나이트 오픈 커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컴팩트 셋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오픈이라는 요 친구들이 컨스트럭션 되는 방법을 보면 이 베이시스들을 막 모아가지고 저희가 오픈 세트를 컨스트럭션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파이나이트한 오픈 셋 안에는 모든 베이시스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 리밋 포인트들이 항상 이 컴팩트 셋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베이시스 레벨에서 이 오픈 셋을 만들어내는 애들이 전부 다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조금 컴팩트라는 게 요런 방식으로 조금 이제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왜 이런 걸 했냐면 매저럽을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연속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잘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 해석해본 살짝 다시 그냥 보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이걸 엄청 시리어스하게 보는 건 아니고 그냥 그 감 잡는 걸 좀 하고 싶어서 이게 뭐 하는지를 알아야지 사실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다라는 거 파악되면 엄청 빠르게 진도 팍팍 나갔었잖아요. 해석 결혼할 때도. 그래서 그걸 좀 잡고 싶어서 보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냥 컴팩트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좀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공유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고, 네. 그래서 좀 되게 러프하고 그냥 제가 느낀 느낌에 대해서만 지금 해석 개론이랑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좀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요즘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저도 느낀 점이 있으면 공유를 해드리고 요거를 이제 저는 다변수 해석학으로 넘어가서 조금 이제 연결시키는 실제 계산을 하는 게 다변수 해석학이니까 요 티어렘들이랑 이제 요 지금 계열에서 그러니까 지금 특도론에서 요런 방향의 정의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그러면은 이제 네. 궁금한 게 르벡 적분에 혹시 정의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사실 르벡 적분까지는 이제 막 이게 르벡 적분이다라는 거를 이제 강의에는 그냥 안 나와 있길래 제가 따로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이제 그 제일 직관적으로 든 생각은 이제 이렇게 심플 이제 요렇게만 지금 제가
요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LMCT 쪽만 제가 좀 그냥 그것만 보고 이제 적분의 정의를 이제 저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 LMCT를 바탕으로. 그래서 지금 이 F라는 메저러블한 펑션이 주어져 있을 때 요 F는 이제 심플 펑션 이제 이거 그리고 요 SI라는 지금 함수열은 모노톤 인크리징 하는 심플 펑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플 펑션의 극한 이제 이게 이제 MCT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MCT랑 비슷한 거죠. 왜냐면 모노톤하게 인크리징하는 펑션이니까. 그래가지고 요게 항상 F가 되게 하는 그러한 심플 펑션을 저희가 항상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심플 어프록시메이션 시어럼이었고 그 심플 펑션이라는 걸 다시 조금 살펴보면 음, 이제 요렇게 그러니까 의미 아닌 실수에서로 가고 그리고 음, 이렇게 이제 그 이미지가 유한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심플 펑션이라고. 그리고 메저러블 하다는 조건도 같이 붙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심플 펑션의 적분은 뭐 제가 그냥 x라고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뮤에다가 뭘 넣어주냐면 요 지금 C라는 친구 있죠. 요 지금 이제 이미지에 있는 지금 여기 이미지에 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높이 역할을 하고 이 CI라는 지금 이 상수가 그리고 이 CI의 인버스 이미지 근데 이 친구가 메저러블 하기 때문에 메저러블 셋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메저러블 셋에 뮤라는 메저라는 이제 함수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위에서 봤었죠 메저러블 셋을 놓고 그 메저러블 셋의 크기를 측정해주는 메저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적분이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분이라는 거를 심플 펑션들의 적분을 하고 그 친구의 극한을 보내준 게 결국에는 이제 요 F라는 measurable 펑션의 이제 적분이더라. 그래서 지금 요 정도까지만 지금 제 입장에서는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좀 콘크리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LMCT 방식으로 하는 게 저한테는 아직 가지고 있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강의만 충실하게 따라오고 있어가지고 그 외적인 것도 좀 찾아보고 싶긴 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좀 못 해봤어요.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메저랑 이제 좀 그 메저러블 셋 이런 게 주어지면 좀 실제 계산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학개론 적분 파트에서도 거의 비슷한 그 것들, 그 네. 작업들을 했던 걸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거의 비슷한 지금 작업들을 하는 게 보여지는데, 이게 아마 지금 산 선생님께서는 좀 약간 아마 해석학 적분이랑 그리고 축도론 적분들을 조금 더 아마 좀 더 정보들이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중에 조금 저도 지금 뭔가 떠오르는 게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좀 나중에 좀 정리를 잘 해가지고 해석학에서의 적분이랑 여기에서의 적분을 좀 비교 작업을 하면서 차이를 보고 좀 정확히 정의를 같이 좀 제가 좀 설명해 보면서 그런 거를 좀 준비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도 그냥 그 슬랙에 올려드렸던 그 정도의 이제 수준에서의 리만 적분까지만 조금 다시 살펴봤었고 저도 해석학개론을 사실 저는 이제 수학과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혼자 독학을 조금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개념들이 살짝 이거 유니폼 컨버전스로 했을 때는 안 되는 것들까지도 포함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갑자기 막 떠올랐어가지고 그냥 좀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네. 저도 좀, 그거 공감이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네, 저도 이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연희수 2기 듣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확률론의 개념들을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확률론의 개념들이 그 매저 쪽을 많이 쓰는 게 많다 보니까
제가 매저 영상들을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승진 선생님이 써주신 형태가 뭐 예를 들면 랜덤 변수의 정의나 그런 거에서 비춰봤을 때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특도론 좀 공부하면은 그 확률론 쪽이랑 매칭시켜서 좀 재밌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메저에서 그 도메인 전체를 넣어줬을 때 그 값이 1이 나오면 그거를 저희가 아마 그걸로 했던 것 같아요. 그 probability 메저라고 했던 것 네, 같은 네, 느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메저러블 셋들을 아마 그 확률론에서는 이벤트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네, 것 같아요. 네. 각 원소들을 이제 이벤트로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근데 사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구체적인 예시를 볼 때, 그 확률론에서 어떤 그냥 구체적인 예시를 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도 들고, 그다음에 그 확률 칙도에서의 정의가 그 말씀해주신 대로 전체를 줬을 때는 1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거기선 이제 그 원소를 이벤트라고 부르는데, 이벤트에 줬을 때 0과 1 사이의 숫자를 줬으면은 그것의 여집합은,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를 확률 측도 P에다가 이벤트라는 2를 매핑을 시켜줬을 때 X라는 값이 나오면은 P2의 컴플리먼트는 1-X가 되고, 뭐, 다음에 카운터블 어디티비티라고 해서 디스조인트한 것들의 유니온은 이제 시그마로 꺼낼 수가 있고, 그 값들, 뭐 약간 그런 게 좀 확률 측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한번 제가 영어로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조금 아직 확실하게 느낌은 안 오는데 음, 이제 파토렘마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느낌이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보면 이렇게 지금 항상 이렇게 바운디를 시켜주고 근데 저는 이거 딱 보면 뭔가 바운드 시켜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도 이게 바운드를 시켜주고 나서 이제 그거에 이제 가장 작은 숲을 보는 거니까 뭔가 좀 그래서 이 친구가 좀 뭔가 대응되는 개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직 느낌적인 느낌만 있고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때 면담 스터디 시작하기 전에 범위 주신 거 다시 한번 보니까 6장까지만 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메저 제로 쭉 보고 있었는데 메저 제로 이제까지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변수 해석과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계산을 실제로 해볼 생각인데 아직 조금 더 미련이 남아서 조금만 더 볼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네, 네, 공유는 중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공유를 해볼까?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자유롭게 나눠주셔도 됩니다. 그럼 공유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정석 선생님 공유 끝나시면은 네, 그 듀얼 스페이스 관련해서 조금 의문 드는 게 있는데 그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잘 모르긴 하는데, 네, 일단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그,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이제 보입니다. 저는 오늘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벡터장 미분? 그리고 벡터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좀, 좀 나누려면은 벡터장이라는 얘기를 좀 미리 꺼내야 될 것 같아서
모티베이션은, 첫 번째로 제가 주고 싶은 모티베이션은, 저희가 그때, 저희가 그때 다뤘었던, 뭐죠? 그, 다변수, 그러니까, 다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결국에는 저희가 어떤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그냥 뭐 차포 다 떼고 말하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FRN에서 RM으로 갈 때 이 미분이 가능하다 어떤 점 P에서 그렇게 말하면은 제가 만약에 is differentiable at 어떤 P라는 곳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어떤 선형 함수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물론 저희는 이거를 뭐 행렬로도 봤었고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DFP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RN에서 RM으로 가는 듯한 함수인데 그래서 실제로 그 점 P 근방에서는 F랑 그리고 DF랑 DFP랑 거의 근사적으로 지금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좀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갈 때 H의 노름의 뭐 F의 잠시만요. 그 F의 뭐 P 플러스 H 뭐라고 해야 될까? H 어, 함수를 뭐라고 주? D라고 그냥 아무거나 D라고 주겠습니다. 잠시만요. T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T라고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TH 이렇게 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H는 벡터고 그다음에 FP 빼기 DFP에다가 매핑을 이제 제가 그 선형 함수로서 보면은 여기에다가 저희가 집어넣어줬던 게 H 사실은 TH였네. TH였네. TH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게 0이 되도록 하는 어, 이런 게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저는 그 모티베이션 하나를 좀 갖고 싶은 게 그 일변수 함수의 미분을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것의 그 미분 가능성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뭐냐면요. 이게 점 P를 고정해야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음, 그래서 사실은 여기 H가 지금 H에 대한 지금 제약이 없기 때문에 H를 어떻게 하나를 아무렇게나 고정해주면 그게 방향도 함수의 의미를 갖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H를 저희가 픽스를 해줬다고 치면은 방향도 함수라고 해가지고 D, 뭐 H, F, P 이렇게 해놓고서 사실 미분 가능할 때 얘가 D, F, P랑 그다음에 H랑 이렇게 뭐 내적해준 맞지? 그런 걸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의 뭐 가장 그 이그샘플 예시를 저희가 그라디언트 F랑 그다음에 뭐 H랑 그 내적해주는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얘가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요. H에는 제약이 없지만 분명 P를 고정하는 거에는 제약이 있어요. P를 고정하는 거에는 제약이 있는데 H가 제약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일변수 상황에서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일변수랑은 지금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가령 F, 그냥 R에서 R로 가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저희가 물론 한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정의역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정의역 전체에서의 어떤 도함수를 저희가 F 프라임 X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함수 자체가 지금 되게 글로벌한데 왼쪽 거는 무조건 정의역을 고정을 해야 된다라는 뭔가 불편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갖고 싶은 그 포인트는 그 도함수를 글로벌하게 정의할 수는 없는가? 이 불편함 하나를 해소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 일변수 오른쪽에 있는 일변수 함수랑은 좀 비교해서 봤을 때 사실은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은 좀 다른 게 오른쪽은 방향을 고를 수 없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방향을 이미 오른쪽으로 가는 어떤 그러니까
이것만을 지금 고정을 해두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제가 어떤 이 점 하나를 고를 때 여기를 뭐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F 프라임 A를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H가 0으로 갈 때 H, F의 A 플러스 H 빼기 FA, A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H가 지금 여기 H 옆에 1이 곱해졌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H 곱하기 1이라는 거죠, 제 말은. FA. H 곱하기 1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F 프라임 A로 줄 때 F라는 함수를 그 지금 움직임이 X는 지금 1만큼씩 움직이는 건데 1만큼씩 움직이는 건데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바꿔서 F를 EX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역이 두 배 크게 움직이는 단위가 2인 함수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F 프라임 EX를 해주고서 그러면 저희가 뭐가 나오죠? 2가 나오잖아요. 그래 놓고서 다시 여기다가 어떤 2분의 A라는 거를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F 프라임 A에 2라는 게 떨어지잖아요. 사실은 어떤 합성함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분명히 지금 F 프라임 X 그리고 F 프라임 EX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방향은 지금 오른쪽으로 X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커지는 방향만을 고려하고 있고요. 한 방향만을. X가 지금 왼쪽 방향으로 가는 그 마이너스 X 쪽으로 가는 거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죠. 물론 고려할 수 있죠. 합성함수로서.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이것조차도 지금 사실은 일변수에서 하고 있던 미분들은 저희가 오른쪽 방향으로 1만 생각하고 있는 그 전형적인 그 미분을 생각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정의역을 볼 때 여기를 만약에 또 F에서 마이너스 3x라고 하면은 왼쪽으로 마이너스 3칸씩 움직이는 정의역에 대한 걸로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이럴 때는 이제 방향 벡터가 방향은 두 개고 또 크기는 또 무한계로 많아지는 거를 일반화할 수가 있는 거죠. 일변수 함수 세팅에서도. 그런,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제 예시로 F 안에 EX나 3X를 넣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방향, 그 H의 그 방향을 바꾸려면은 이제 리미트 H분의 F, A 플러스 H 곱하기 1 빼기 FA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네. 이제 H에 곱하는 숫자가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을까요? 네, 잠시만요. 제가 이거 사실 좀 잘못 썼을 수도 있는데, 그냥 비교를 좀 위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다가 리미트 h는 0으로 갈 때, h에 f에 a 플러스 2h 마이너스 f에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네. 네네. 뭔가 요렇게 썼을 때 정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맞을까요? 아, 네, 저도 정확히 이거를 사실은 설명을 했었는데, 그 이전 개념에 헷갈리셨다면 네, 까먹어 주셔도, 네, 아, 잊어주셔도.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도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하는 순간 저희가 알고 있는 f 프라임 곱하기 2가 나오죠. f 프라임 a 곱하기 2가 나오죠. 왜냐하면은 여기다가 2 곱해주고 또 그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각각 곱해주면은 이제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그 f 프라임 a라는 말은 곧 여기에다가 그냥 임의로 저희가 이미 그 은연중에 곱하기 1이라는 저 방향도함수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 밑에 거는 방향도함수를 2로 줬다는 거고, 만약에 저희가 또 방향을 또 틀어가지고 h를 0으로 보내주는데 f의 a-3h-fa H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얘는 분명히 F 프라임 A인데 마이너스 3만큼의 방향을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걸 합성함수의 원리에 의해서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미 방향도함수라는 개념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합성함수로서. 그래서 그 방향도함수라는 개념을 지금 저희가 일변수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다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문제점이 뭐냐면요. 어떤 점에서 어떤 방향 벡터만큼으로 미분을 할 것인지가 모든 정보들이 다 따로따로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일변수 세팅에서도 미분을 했다? 그 점에서 미분하는 건 알겠는데, 그냥 얼만큼의 방향 벡터로 미분을 한 건데? 라는 얘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네, 설득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애초에 여기에 뭔가 여기서 이렇게 정보를 뽑아내 미분을 해가지고 글로벌하게 만들어낸 어떤 도함수들. 이거를 생각하고 싶은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어, 그
사실은 이것도 이제 말하기가 애매해진 게,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 어떤 방향 벡터를 줬길래 저 도함수는 뭔데?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미 그 방향 벡터를 1 이걸로 깔아버렸다는 게 이미 얘기가 나와버린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각 점마다 방향 벡터들을 그 다른 걸로 생각하고 싶으면 함부로 이 f 프라임 x라는 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 f 프라임 x는 어, 분명히 방향 벡터를 플러스 1로 고정해버린 음, 네, 거가 되니까. 근데 그러면 혹시 들리시나요? 네네. 그러면 그 뭐야 방향 그 정성님 생각하시는 게 지금 그런 방향 벡터에 따라서 그 도함수라는 것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설명대로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뭐 f 네. 프라임 x 2도 있을 수 있고 f 프라임 x 뭐 2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글로벌하게 해버리려면은 지금 뭔가 방향이 고정되어야 될 것만 같은 뭔가 제약이 뭔가 마음에 걸린다. 이 정도만 조금 불편함이 느껴진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거를 규명하고 싶은 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다시 저 다변수 세팅에서 갖고 오면은 다변수는 더 무지막지하잖아요. 물론 엄청 이제 오른쪽에서 1변수에서도 무지막지하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선택지가 너무 많다는 걸 저희가 봤기 때문에 다변수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것은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선택지가 많아진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의 첫 번째 답은 그 방향 벡터, 방향 벡터가 다를 수 다를 수 있으므로 힘들 것 같다가 일차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정의하는 거는 그러면은 방향 벡터도 그 정의역마다 방향 벡터를 다 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 한에서는 뭔가 확실히 한계가 느껴진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은 게 벡터장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벡터장은 뭐냐면요. 공간에 있는 점에다가 벡터를 주는 거예요. 방향 벡터. 그래서 벡터장이라는 거를 필요하고, 그렇게 벡터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벡터장에 대한 미분을 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점이 있고, 그 방향 벡터가 있으니까, 벡터장의 미분이라고 하는 순간 정말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도함수가 되는 거죠. 어떤 근데 뜻인지. 음. 근데 그 벡터장이라고 하면 그러면 저런 그 정의역이 Rn이고 이제 공역이 Rm인 저런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 똑같아야 되나요? 그게? 직관적으로는 이제 그 공간을 크게 보아서 이제 직선상에서 보는 거는 좀 애매해지고, 왜냐면 방향이 이제 두 개밖에 안 보이니까 직관을 그리긴 힘들고, 제 생각에는 한 2차원 정도, 그러니까 R2에서 R1으로 가는 것에 대한 관찰은 훨씬 직관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내려가 보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해놓고서.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예시로, R2에서 R1으로 가는 거 하고, 그냥 세팅은 너무 어렵지 않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줄게요. 그러니까 뭐 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그,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런 식으로 생긴 그런 함수입니다. 이게 이제 3차원상에서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잠시만요. 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저 좌표 그림을 빼버리고, 그냥 좀 편하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그림을 좀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 정의역은 그냥 넓게 그냥 R2 전체를 줄게요. 이렇게 했을 때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지금 정의역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정의역이 여기 있고 여기 원점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떻게 줄 거냐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어떤 글로벌한 영역을 일단 정할게요. 그래서 글로벌한 영역을 한 뭐 이만큼 정했다고 할게요. 이만큼 정했으면은 이 점마다 이 모든 점마다 방향 벡터를 다 주는 거예요. 그 안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줘요. 이 대신 이런 식으로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지금 R2에서 R2로 가는 벡터장의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렇게 하려면은 저 애매한 게
지금, 그러면은 이제 제가 조금 더 이 벡터장이라는 개념을 보기 위해서는, 어, 벡터장이라는 개념을 보기 위해서는, 벡터장 자체만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R3를 제가 그리고 싶은 게 사실은 좀 커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것도 벡터장이 되냐면요. 그, 벡터장이라는 것은 그 점을 기준으로 하는 잠시만요. 탄젠트 스페이스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파인을 해놓고, 탄젠트 스페이스.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해놓고서, 제가 만약에 어, T, P, R, 3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3차원상의 어떤 점이 있어요. 얘가 P예요. 그러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하는 R3만한 벡터 스페이스를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원점을 평행 이동시켜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 PPR3라는 것은. P를 원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3차원만큼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처럼 생긴 그 벡터 스페이스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이제 TP, 이 공간 R3라고 하는데, 이 공간은 점마다 다 있겠죠. 점마다 다 있어요. 그쵸? 점마다 벡터 공간이 하나씩 다 부여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약간 뭐 교집합이 되거나 이거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다 인디펜던트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점마다 존재하고 요, 이, 이 점마다 그 제가 여기서 지금 이거를 지금 파란색으로 그려놨었는데 이거 지우고 제가 다시 그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P가 있고 탄젠트 스페이스가 있고 그랬을 때 이 점이 여러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탄젠트 스페이스도 이렇게 여러 개 있겠죠. 그 탄젠트 스페이스들 중에서 특별히 탄젠트 벡터들을 이렇게 하나씩 골라줘요. 정해줘요. 함수로서. 딱 하나씩만 정해줘요. 그러면은 함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벡터장을 x 혹은 뭐 x, y 이런 걸 벡터장은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인데 잠시만요. 이게 탄젠트 스페이스는 저거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벡터 필드라는 것을 어떤 뭐 V라고 할게요. V로서 정의한다라고 하면 V는 R3에서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건 R3인데 마치 그 디스조인트 유니온 같은 개념을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P, R3인데 P는 R3에 있는 것들을 뭐 다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얘를 벡터 번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저 벡터 필드에 있는 네. 벡터들이 다 하나의 리니어 오퍼레이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 벡터 필드에서의 리니어 오퍼레이터. 저 파란 색깔 벡터들이 다 리니어 오퍼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파란 색깔 벡터들이 리니어 오퍼레이터요? 네, 그러니까 그 미분했을 때 아, 그거를 나타내는 건가요? 아니면 저게 정확하게 뭔지를 잘 방향 벡터가 맥락이 뭐, 사실은 방향 벡터를 한 번에 모아준 거죠. 모든 정형마다. 음, 그- 그, 네네. 그 미분한 그러니까 선형연산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선형 미분의 연산. 결과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거에서는 네, 제가 이따가 좀 코멘트를 달면은 저희가 이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위에서 보죠. 여기서 이거를 정의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정의할 때 저 H가 H가 지금 방향 벡터고 T를 지금 그냥 줄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 네, P도 있잖아요. P마다 음, H를 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저 파란색이 H라는 거죠? 네, 파란색은 H고 저것들은 각각의 음, P들인 거죠. 전 P들. 네. 네. 그러면 저 두 개가 정해지면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터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 점에서 그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가 그럼 정해지게 되는 거죠. 점을, 네, 알겠습니다. P를 정하고 H를 정하면은 점 P에서의 H 방향 벡터로의 방향도 함수가 결정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지금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싶어서 벡터장이라는 개념을 정의역에다가 부여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글로벌하게 되고 싶어서. 네.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들을 점마다 저렇게 디스조인트 유니온. 디스조인트는 그냥 인디펜던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전혀 다른 공간으로서 같이 한 번에 생각해 주는 그 구조를 디스조인트 유니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준 저 탄젠트 스페이스들의 유니온을 벡터 번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탄젠트 번들이라는 얘기도 제가 할 거긴 할 건데, 미리 그냥 한 번에 얘기를 하면요. 탄젠트 번들은 뭐냐면요. 탄젠트 번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러한 공간을 그때 정책 공면 이런 걸 생각했잖아요. 레귤러 설페이스. 여기마다 만약에 이게 정치 공면이면 여기마다 이제 다 접평면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보통 탄젠트 플레인이라고 부르기는 해요. 탄젠트 플레인, 뭐 탄젠트 스페이스 다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탄젠트 스페이스 온 M이라고 불러요. 탄젠트 스페이스 온 M.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2차원이 되고, 그러니까 3차원 상에 있는 곡면의 접평면, 그 매니폴드 위에서의 접평면은 2차원 그 평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은 지금 뭔가 중복되어 보이는데, 제가 여기다가 지금 이 탄젠트 스페이스 제가 여기다가는 온 R3라고 해야겠죠? 온 R3. 온 R3는 R3 전체에다가 탄젠트 스페이스를 생각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탄젠트 스페이스 온 M이라는 말은 오버 M이든 온 M이든 그거는 그 매니폴드 위에서의 접평면들을 탄젠트 스페이스로 2차원 탄젠트 스페이스로 생각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그 점 P들이 있겠죠? 여기에 있는 그 접평면들을 디스조인트 유니온 해준 게 탄젠트 번들이에요. 그래서 뭐 실제로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탄젠트 번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국면을 지금 뭔가 벡터 공간의 합집합으로서 보고 있는 거죠. 국면 오히려 그런 걸 이제 탄젠트 번들이라고 하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금 벡터장의 정의는 그냥 저런 거예요. 그래서 R3에서 벡터 번들 온 R3로 가는 것을 그러니까 점에다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정의를 어떻게 주냐면요. P를 주면요. 얘가, 어, VP 이런 식으로 하는데, VP는 뭐냐면요. 얘는 점이고요. 얘는 이제 그 방향에서의 방향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얘가 TP R3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탄젠트 벡터라는 뜻인 거예요. 벡터, 음, 뭐, of V at, 뭐, 잠시만요. to V at P 뭐 이런 식으로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 벡터장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이유는 어 일단은 가장 큰 당위성 중에 하나는 도함수라는 거를 점마다 방향 벡터를 다 정해주는 그 벡터장이라는 개념을 정의역에 주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 질문인데요. 저는 벡터장이라는 거를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게 각 점마다 특정한 벡터들이 할당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파란색 선으로 벡터들을 그려주셨는데 이게 벡터장을 저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1,1,1이라는 점에 뭐 1,1,1이라는 벡터를 줄 수도 있고 뭐 3,3,3이라는 벡터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주는 규칙은 저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 정측 공면 이 M이라는 이 공면에서는 어떤 접평면이라는 규칙이 있어서 네, 벡터가 다 일률적으로 정해졌잖아요. 네. 뭔가 그처럼 탄젠트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이게 벡터장의 벡터들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규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가? 라는 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혹시 제 생각에는 그 벡터장을 생각할 때는 보통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예시는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예시 중에 하나가 곡선이고 하나가 곡면이에요. 3차원 상에서 우선. 그래서 가령 그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R3 안에 들어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뭐 그 곡선은 보통 알파라고 많이 나타내는 것 같긴 해서 알파가 이제 R3 안에 들어있다고 할 때 벡터장 어떻게 주냐면요. 점마다 접벡터로 주는 거예요. 왜냐면 저 벡터는 미분하면은 그 벡터를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알파 네. t를 알 수 있는데 그거를 그래서 이 점을 제가 p라고 하면은 알파 p를 주는데 그 알파 p
알파 프라임 P를 주는데, 방향은 알파 프라임 P를 주는데, 그 스타팅 포인트, 그러니까 고정된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P를 이렇게 주는 거죠. 제가 이거를 VP 이런 식으로 다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곡선의 저 벡터를 그 점에다가 진짜로 할당해 주는 게 있고, 하나가 있고, 원래는 저희가 만약에 알파 프라임 P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저거는 이거를 보내는 거긴 하거든요. 원점에서. 근데 그거를 탄젠트 스페이스로서 그거를 진짜로 그 곡선 위에 점에다가 옮겨주겠다 그런 얘기를 벡터장 개념이 되면 비로소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거기서 궁금한 게, 네, 이제 방금 예시에서는 점마다 네, 접선의 방향으로 그 벡터를 주셨잖아요. 네. 탄젠트 네. 벡터 필드라고 해요. 네네. 근데 사실은 벡터장을 줄 때, 예를 들어서 각 점마다 네, 접선이 있으면 접선이랑 뭐 수직인 방향으로 모두 벡터를 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혹은 접선과 뭐 30도를 이루는 방향으로 벡터장을 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꼭 이 방식으로 아, 벡터들이 정해져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이유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그 곡면 위에서, 그러면 이제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어떤 방식들, 탄젠트 아, 벡터 필드의 방식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실제로 그 곡면에서의 어떤 접평면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어떤 P가 있을 때, 그러면은 이게 지금 2차원 정식 곡면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얘는 지금 모에 지금 어떤 할당이 되어 있는 거냐면은 그 어떤 오픈셋, 2차원의 오픈셋이랑 지금 원투원 코레스폰던스 호메오모피즘으로서 그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실제로 어떤 U라는 게 있고 V라는 게 파라미터가 있을 텐데 각각의 하나씩을 고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U라는 직선을 이렇게 매핑을 시켜주고 V라는 직선을 이런 식으로 매핑을 시켜줘요. 그러면 얘네들은 3차원 상에서의 두 개의 곡선이 생겼겠죠.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접벡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음, 그 접벡터가 접평면의 베이시스라고 일반적인 베이시스로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물론 이것들의 어떤 매적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가 글로벌하게 주어져 있는지가 리만 매트릭이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이거를 다 부여해 주는 게 그 매니폴드에다가.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모든 점에 대해서 탄젠트 벡터 필드에 탄젠트 스페이스 온 M에서의 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어. 그거는 그냥 뭐 얘는 이제 제가 뭐 알파 U를 미분한 거고 뭐 얘는 잠시만요. 알파 U를 미분한 거고 얘는 뭐 베타 V를 미분한 거라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아, 저 벡터로서 베이시스가 되죠. 네. 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무수히 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해주신 대로 그거 어떻게 다 일일이 다 배정해 줄 건데라는 문제는 있을 텐데 근데 그건 아마 구체적인 예시에 따라서 저희가 주고 싶은 그 방식이 있을 테니까 그거에 맞게 그냥 주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거는 그거는 그냥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도가 일단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인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이 방식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 중 하나라고 뭐, 볼 수 있겠네요. 미분기약에서 어떤 그 기하학적 구조들을 할 때 가장 쓰는 보편적인 그냥 방법 같아요. 네. 기초적인 방법, 기본적인 방법 같아요. 툴 같아요. 네. 네. 그다음 이제 있고. 그래서 제가 이 그림들은 좀 저 옆으로 좀 치워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었던 그림을 다시 들어가면은 여기 지금 벡터장의 정의는 제가 일단은 한 거죠. 점마다 탄젠트 벡터들을 부여한다. 이거예요. 점마다 탄젠트 벡터들을 부여한다.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하는 순간 그러면은 얘의 어, 그 점마다들의 지금 저 벡터장에 대한 것들을 다 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점마다 방향도 함수가 벡터장에 따라서 다 글로벌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를 이제 벡터장 미분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노테이션을 조금 이제 어떤 노테이션이 보편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D, V, FP 이런 식으로 썼던 거를 이제는 이게
혹시 그 코멘트 있으시면 제 말 끊고 편하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어, 방향도함수 FT 이런 거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보다는 제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좀 노테이션을 쓰고 싶냐면은 탄젠트 벡터 이렇게 주고요. 탄젠트 벡터 이렇게 주고 이런 F를 탄젠트 벡터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요. 얘는 지금 F 따로 V 따로 고정하는 느낌이라서 P 따로 V 따로 고정하는 느낌이라서 P를 먼저 고정해놓고서 V를 선택하든지 뭐 이런 느낌이 좀 센데 근데 VP는 그냥 이거 한 번에 그냥 얘를 탄젠트 벡터로서 고려를 해주는 거예요. 네, 왼쪽은 지금 탄젠트 벡터로서 고려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점에서의 방향 벡터로서 그냥 그 점에서만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제가 만약에 이 벡터장에서의 지금 VP들을 다 정해줬을 때 그러한 벡터 필드를 V라고 하면은 벡터장에 대한 그 글로벌한 그 도함수를 이런 식으로 적어요. 그래서 얘를 벡터장에 대한 벡터장으로 미분한 것. 벡터장으로 미분. 벡터장 미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저거는 모든 점 P에서 미분 가능할 때 저렇게 쓸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미분 가능한 영역이고, 네네네. 방향 벡터들은 각각 다 주어졌을 때. 네. 네. 그렇게 되고, 이렇게, 네. 일단은 우선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서, 잠시만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여기서 해결책으로 하나 더 꺼낸 게 벡터장.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벡터장 미분을 어떻게 하냐라는 것에 대한 제가 좀 구체적인 계산을 좀 하나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벡터장을 그냥 주면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예시로 볼 때 F를, FZ를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줬잖아요. 그럼 정의역은 지금 X랑 Y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벡터장을 어떻게 줄 거냐면요. 그, 뭐, 이거 어떻게 줘도 상관없는데, X, Y 하고, 제가 여기서 좀 정의를 하나 더 할게요. 뭘 정의할 거냐면요. 그, UI라는, UI라는 벡터 필드를 정의를 할 거예요. 얘는 뭐냐면요. 만약에 여기다가 좀 P라는 걸 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EIP가 되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요. 얘는 뭐냐면은 0, 0, 쭉쭉쭉 가다가 I번째에서 1, 또 0, 이런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 있죠. 이거를 주는 거예요. 벡터장으로서. UI라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면 또 내추럴, 내추럴 코디네이트 프레임. 내추럴 프레임 필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추럴 프레임 필드.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 I 컴포넌트가 살아있는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주는 거예요. 그 점마다. 그래서 그 어떤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냐면요. 그 여기다가 제가 원을 주고 뭐 줄까요? 뭐 줘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주면은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마다 점이 x, y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옮겨놓고 저쪽으로. 그러면은 만약에 어 여기다가 이제 v에다가 x, y, z를 진짜로 집어넣으면은 그럼 이제 저거를 그냥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건 거죠. 그 실제로 미분을 해서 할 때 df p 더하기 저희가 생각한 게 h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이제 그 vp 이런 식으로 변한 거죠. 실제로 정보는. 그렇게 주고서, V가 사실은 V죠. 그냥 V. V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얘가 지금 V를 줄 때, 얘가 지금 P라는 거를 대입한 것에 되어 있는 거죠. 혹시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 P를 제가 그냥 일반화로 해서 P를 Y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일반성을 위해서. 그러면은 DFP는 뭐가 되는 거죠? DFP는 그라디언트 FP인데, 쟤는 X, Y니까 일반적으로 얘는 2X, 2Y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VP는 뭐가 되는 거죠? x, y, y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실제로 계산을 하면은 2x 제곱 y 더하기 2y 세제곱. 얘가 벡터장에서의 지금 방향을 저런 식으로 x, y, y 제곱으로 줬을 때 벡터장을 그랬을 때 저게 이제 글로벌한 도함수를 진짜 벡터장 미분으로서 찾은 거죠. 물론 방향 벡터는 벡터장으로서 고정이 지금 이미 주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계산은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어 제가 이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요. 그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미분 연산자라는 거를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혹시 네, 코멘트 있으시면 코멘트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계속 봐왔던 이 DFP라는 DFP라는 전피에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얘는 지금 P가 국한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미분 연산자도 혹시나 이거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전피에 대한 그 제약을 글로벌하게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좀 DF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점을 풀어서 애초에 그냥 여기다가 점 P 대신에 그냥 방향을 다 정해줘가지고 여기다가 벡터 필드를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는 거. 마치 이미지를 생각하듯이 저희가 fx는 이제 f의 이미지잖아. 이미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잖아. 이런 식으로서 생각을 해버릴 수 있도록 이제 탄젠트 벡터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함수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령 여기다가 이제 그 t, p, r3라고 하지 않고 제가 rn이라고 할게요. rn을 집어넣어줘서 그래서 r1을 뱉어내는 거죠. 일반적으로 제가 뭐 함수를 f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rn에서 r로 가는 함수라고 했을 때 미분 가능하고 이거를 생각해주고 싶은 거죠. 전, 네,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뭐 하나를 뽑았을 때 VP가 분명히 뽑힐 거고 TPRN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TRN이네요. 벡터 번들로서 생각을 해줘야 되고 벡터 번들에서 탄젠트 벡터 하나 뽑아가지고 하면은 그러면은 얘는 뭐를 뱉어주냐면요. D, V, F, P를 뱉어줘. 정의가. 즉 얘는 VP의 F 이거를 뱉어주는 거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미지라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아까 저희가 봤던 이 벡터장으로 함수 F를 벡터장으로 미분해 주는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저 V 아래점자 P가 네, 이제 P라는 점 정보도 같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P랑 P에 주어져 있는 벡터를 같이 넣었을 때, 네, 네, 그 점에서의 DVFP를 네, 뱉어낸다. 네. 그래서 정의역을 벡터 번들로 설정을 해줬어요. 음, 음, 왜냐하면 벡터 번들은 탄젠트 스페이스들의 디스준트 유니온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어떤 방향이든 다 뽑아줄 수 있고 물론 그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뭐 그 점 P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미분하든지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방향 벡터로서. 그래서 저렇게 정의를 해줘요. 그래서 저러한 DF를 디퍼런셜이라고 불러요. 디퍼런셜. 근데 이 디퍼런셜이라고 할 건데 나중에 이게 디퍼런셜 원폼이 돼요. 이름을 붙여줄 때.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봐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아마 다음 주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싶긴 한데 만약에 여기다가 trn 곱하기 trn을 r로 주면은 얘를 디퍼런셜 투 폼으로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맥락은 저도 아직은 제대로 못 봐서 이거는 좀 얘기를 좀 그래도 생략을 해놓을게요. 제가 정확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저걸 나중에 디퍼런셜 원폼이라고 할 거고,
저렇게 함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differential 원폼은 한마디로 그 글로벌한 미분 연산자다라고 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벡터장 미분 그 자체인 거죠. differential 원폼. 근데 이제 differential 원폼은 저게 구체적인 예시고요. 벡터장 미분이 구체적인 예시예요. 그러니까 as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말을 제가. 그럼 differential 원폼의 정확한 그냥 추상적인 정의는 원폼의 추상적인 정의는 뭐냐면요. 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잠시만요. 이게 t t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걸 오메가라고 하면은 trn에서 trm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어떤 점피를 고정해서 w에서 점피를 고정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a up 더하기 b vp 이런 식으로 점피를 고정해 놓은 두 개의 탄젠트 벡터 스페이스를 가져왔을 때 점만 고정하면은 점만 고정하면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로서 똑같이 작동하는 것을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아니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랑 똑같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픽스드 n의 p 이럴 때 이게 그냥 추상적인 정의예요. 그래서 점을 고정했을 때는 마치 한 잠시만요. 네, 점을 고정했을 때는 어 그러면은 탄젠트 스페이스가 고정이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선형 연산자처럼 움직이는 거죠. 선형 함수처럼 선형 사상처럼 움직이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점 P를 고정할 때마다 그게 선형 함수처럼 역할을 하는 거를 디퍼런셜 원폼이라고 추상적으로는 정의하는 것 같아요. 우선. 음, 근데 그 구체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저 벡터장 미분 연산자다라고 하는 거죠. 저또 궁금한 게 그럼 벡터장에서의 differential one form은 이제 trn에서 네. r로 가는 이제 함수로 써주셨잖아요. 그럼 제가 이게 실제 네, 네. 네. 잠시만요. 제가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여기가 RM인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잠시만요. 어, 어, 네. 이거는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이거가 뭔지를 모르겠네. 네, 저는 궁금했던 게 이제 그 위에 써주신 trn에서 네, r1으로 간 네, 벡터장에서의 differential one form이 그럼 네, 이게 실제로 계산할 때는 네, 위에 써주셨던 그 그라디언트 f 내적 이제 그 윗페이지에 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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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계산, 내적 네, 그 p마다의 방향도 함수가 주어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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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xi u1 플러스 y제곱 u2 네. 그거의 그라디언트를 내적한 거랑 사실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를 내적한 거랑요? 네, 네. 잠시만요. 음, 그러니까 밑에 표현에서는 VP를 넣어서 네, DVFP가 나왔는데 네, 이게 실제로는 어떤 x, y p 점을 넣어서 2x 제곱 y 플러스 2y 세제곱이라는 어떤 R1의 원소 하나를 뱉는 네. 거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지금 U1과 U2도 그 XYZ는 U1과 U2에 각각 이제 매핑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저것들은 그냥 그 점에서 이제 그 그냥 그 직교 기저가 되잖아요. 1,0, 0,1. XY네요. XYZ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XY죠. 이렇게 했을 때 그 얘는 x, y에서의 1, 0이 되는 거고 얘는 x, y에서 0, 1이 되는 거여서 지금 여기서 계산을 해준 거는 점 이 계산 지금 자체가요. 잠시만요. 어, 그라디언트 XY라고 지금 적은 얘 있잖아요. 네. 얘도 지금, 어, 얘도 지금 여기서 나온 거여서 점 P가 지금 고정되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잠시만요. 혹시 질문이 어떻게 됐죠? 아,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df 땡땡 trn에서 r로 가는 함수를 네, 벡터장의 differential one form이라고 써주셨는데 네, 요거를 실제로 계산할 때는 네. 이게 gradient f 내적 그 xy, y 제곱을 내적한 것과 실제로 값은 같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2x 제곱 y 플러스 2y 세제곱이 되는 거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제가 계산한 게 맞는 거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은 맞는 거네요. 네, 벡터장을 만약에 제가 저 위에랑 똑같이 줬으면 그렇게 되죠. 네.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냥 실제로는 R1의 값을 뱉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거 계산이 제가 저거 지금 내적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제가 이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바로 코멘트를 좀 달아보겠습니다. 제가 확실하진 않아요. 우선 이렇게 하는 게 거로 네.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아서 오늘 좀 코멘트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했을 때 이게 그럼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dxi라는 거를 정해야 하거든요. 얘는 뭐냐면요. 여기다가 v 뭐 p 이런 걸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vp도 분명히 어떤 점 p가 고정돼 있겠지만 얘도 v1부터 제가 뭐 n이라고 할게요. p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dxi라는 것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얘도 똑같이 디퍼런셜 원폼인데 얘는 vi를 뱉어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음. 예를 들어서 그 dx 뭐 j다? 그러면은 얘는 vj를 뱉어주는 거예요. 하나의 값으로서. 약간 베이시스 같은 느낌인가요? 그래서 제가 df의 베이시스가 돼요. 그래서 뭐 제가 함수를 뭐라고 네. 했을까? g1 dx1부터 gn dxn이 되고 얘가 이제 베이시스가 돼서 얘도 하나의 얘가 그래서 듀얼 스페이스가 돼요. 실제로. 음. 왜냐면 지금 저 생긴 거를 보면은 물론 지금 제가 벡터 번들로 묶기는 했지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는 정확히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P를 생각을 해준다면은 그러면 벡터 스페이스에서 R로 가니까 리니얼 펑셔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줬을 때 만약에 제가 여기 DFP를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순간은 그렇게 해버리면은 저거는 이제 쌍내 공간이 되는 거죠. 음. 근데 그거의 기저가 정확히 저 DX1부터 DXN으로 기저가 되고 저거의 리니얼 컨비네이션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디퍼런셜 폼이 하나의 듀얼 스페이스로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 근데 공간은 지금 탄젠트 스페이스에다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정확히는 잘, 확실하게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얘기 정리를. 그래서 좀더 정리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도입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이 얘기서부터 출발하고 싶었어요. 일변수 미분에도 미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점마다 방향 벡터들이 원래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마치 글로벌하게 도함수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그거는 이미 어떤 방향 벡터를 플러스 1로 정해놓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됐던 거고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데 벡터장이라는 개념을 해주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장 미분이 있고 다만 방향은 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라디언트도 사실은 벡터장이에요. 그게 구체적인 예시로 제가 하나를 더 꺼냈어야 되는데 그레디언트도 벡터장이에요. 음. 왜냐하면은 그레디언트는 그 점마다 반드시 그 그레디언트는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도 벡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가 이제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레디언트도 벡터 필드다. 네. 코멘트 있으시면 또 해주셔도 돼요.
마지막에 듀얼 스페이스, 저게 듀얼 스페이스다라는 얘기 해주셨을 때 약간 와 모먼트가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더 사실은 더 뜯어봐야 되긴 하고, 저도 엄청난 확신은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이런 내용들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조금 더 궁금한 게, 저걸로 그래도 어디까지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걸까, 저게. 분명히 저건 되게 추상적인 지금 추상화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 벡터 필드, 혹은 뭐 벡터 번들, 이런 내용들이 어디까지가 지금 뭔가 일반화가 될 수 있는 걸까?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좋아질까? 글로벌하게. 라는 측면에서 좀 계산적인 측면에서 이 디퍼런셜 폼을 보고 싶고, 하지만 제가 일단 알고 있는 예시는 벡터장 미분하는 게 디퍼런셜 폼의 가장 그 직관에 와닿는 예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분기하학 책에서 사실 봤던 미분기하학 책에서 좀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것들 갖고서 제가 하고 싶은 작업은 사실 좀 욕심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가우스 공률을 계산하는 거를 일단은 여기서 조금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어요. 발표를 해보고 싶고 그 공률 계산을 조금 최대한 너무 어렵지 않게 뭐 한 타임에 다 설명드릴 수 있을 만큼 계산을 하고 그거를 이제 이 개념으로 갖고 와가지고 그 나중에는 벡터장 이 미분으로 섹셔널 커베이처라는 거를 정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하나를 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하고 싶은 게 벡터장으로 미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벡터장으로 미분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저거는 뭐냐면요. 벡터장 W를 벡터장 V로 미분을 한 거예요. 벡터장 미분한 거. W라는 벡터장을 제가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렵지 않게 아, 어떻게 줄까? 어떻게 주지? 뭐 이런 식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뭐 W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V는 탄젠트 벡터 필드를 줄게요. 이 V는 탄젠트 벡터 필드를 줄게요. 그랬을 때 이, 이 W라는 것은 얘네들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벡터장의 지금 화살표들의 움직임을 미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점을 P라고 하면은 이 점을 P라고 하고 얘를 제가 VP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뭐 W, WP라고 하는 거죠. WP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W라고 할게요. 그냥 W면은 그 벡터장을 미분하는 것도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숙지를 안 해서 다음 주에 할 수 있으면 할게요. 근데 이거 할 때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게 제가 비교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마지막에 꺼내고 싶었는데 뭐가 있냐면요. 애초에 저희가 곡선을 미분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얘가 지금 원점이 다 고정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곡선이라고 하면. 곡선 벡터라는 것은 원점이 다 고정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어떻게 하는 거죠? T라는 매개 변수가 사실은 존재를 하는 거죠. T라는 매개 변수가 존재해서 T를 이제 한 점으로 당겨와 줄 때, 그래서 이 점이 이렇게 쭉 당겨올 때 생기는 어떤 그 접벡터.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얘는 지금 가능한 게 뭐냐면요. 얘는 지금 원점이 여기 고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지금 이 벡터들이 사실은 하나의 이 벡터 스페이스 안에 사실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빨간 색깔들은 곡선은 진짜로 벡터가 맞는데, 근데 위에 벡터장은 보면은 지금 원점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금 계속 다 다르잖아요. 그럼 저거는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약간 말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음. 그러면은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여기다가 이 접벡터를 이렇게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저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선이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긴 곡선이 아니에요. 저 빨간 곡선.
저 이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렇게 지금 전 P에서 고정돼서 저 빨간 색깔 곡선을 그린 게 전혀 아니라 지금 이 점들이 계속 여기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곡선을 미분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 돼서 저거를 이제 그럼 어떻게 해결해줘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저걸 추상을 한 게, 잘은 모르지만, 레비 시비타 커넥션 뭐 그런 얘기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리만 기하라는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추상화를 하는 것 같아요. 이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마치 하나로 보고 거기에다가 미분을 할 수가 있겠는가. 마치 여기는 지금 모여 있어서 벡터가 맞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해보고 싶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이름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공변 미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 그리고 공변 도함수도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 그래서 벡터장을 벡터장으로 미분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건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일단은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제가 V를, 뭐로 줄까요? V를 뭐 아까처럼 그냥 뭐 x, y, u1 더하기 뭐 y제곱 u2 줄게요. 그리고 뭐 w 뭐 줄까요? w 뭐 주지? 뭐 반대로 줄까요? x제곱 u1 더하기 x, y, u2 이런 식으로 줄까요? 그랬을 때 여기서 제 공변 미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저 여기는 사실은 v 해놓고서 x, y, xy에 따른 거죠. U1, U2도 지금 XY를 집어넣을 때마다 생기는 스탠다드 베이시스들인 거고요.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그랬을 때 지금 저걸 미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 얘의 정의에서는 만약에 제가 점을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의 정의는 VP W 잠시만 VP 해놓고서 W를 미분하는데 W를 미분하는 방법은 얘를 미분하고 얘를 미분 그냥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갔죠? W에서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해서 그대로 U1 더하기 U2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U1은 함수거든요. U1, U2는 함수고 여기에다가 어떤 점 P를 대입을 하면은 나오는 것은 얘는 1,0,0,이고 얘는 0,1,0이라서 얘는 X, Y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 VP라는 거를 제가 이제 얘 실제로는 뭔 거죠? 정체가. 얘 실제로는 정체가 지금 실제로 쓰면은 XY, Y 제곱에 P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했을 때 얘로 이걸 방향으로 해가지고 W를 미분해 준다라는 것은 X 제곱을 Y, 제곱이라는 방향으로 한번 미분해주고 U1 더하기 Y, 제곱이라는 방향으로 XY를 한 번 더 미분해주고 U2 이렇게 돼요. 벡터장을 미분하는.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의 개수들을 이 XY로 표현된 개수들을 미분해주는 거고 U1, U2로 그대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근데 이 P는 그냥 X, Y, Z인 거죠. X, Y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그냥 해볼까요? 저 해보면요. 이게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라디언트 x 제곱에 x y 그라디언트 x 제곱에 더하기 x y y 제곱 요1 더하기 그라디언트 y 제곱 요2 그래서 어 2x, 0 더하기 y 제곱 요1 더하기 y, y 제곱 요2 실제로 계산을 하면은 2x 제곱 y 요원 더하기
아, 뭐죠? xy 제곱 플러스 xy 제곱이니까 2xy 제곱 루트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장을 벡터장으로 미분하는 코베리언 데리버티브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네,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또 해주셔도 되고 오늘은 제가 좀 여기까지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저게 실제로 어디에 쓰일지는 음, 아무튼 좀 예시를 봐야 할 것 같긴 하네요. 아, 음. 네. 그래서 결국에는 벡터장을 미분했다라는 것은 그 벡터장, 그 U1, U2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될 거잖아요. 거기 앞에 있는 그 스칼라 함수들, 가변수 함수들을 가변수 함수로 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그냥 각각 다 이제 방향도 함수로 그 벡터장 미분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정해졌으면은 얘도 벡터장 미분하고 얘도 벡터장 미분 해가지고 다시 묶어주는 그런 거죠. 다음 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고 한 이유는요. 나중에 이제 어, 그 쐐기곱 웨지 프로덕트라는 거를 미분 형식에서 웨지 프로덕트를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는 디퍼런셜 원폼에서 디퍼런셜 투폼으로 올라가는 그런 거를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 뭐 익스테리어 뭐 그런 얘기를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간에 이렇게 미분 그리고 미분 형식들도 뭔가 어떤 곱하기 연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걔네들을 이제 웨지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미분 형식이 필요한 것 같아서 조금 언급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필요한 내용들은 좀 다음 주나 보완할 수 있으면 좀 보완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멘트 있으시면 또 해주셔도 되고. 음, 사실 그 영상 보다가 저는 박연수 영상 보다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똥단지 같은 얘기지? 사실 그 느낌이 너무 세가지고 도저히 이거를 영상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는 연결이 되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게 맞다 생각했고 영상을 지금 봐도 사실은 지금 약간 뭐 익스테리어 알제브라 약간 그쪽인 것 같은데 내용이 네, 사실 그쪽은 아직도 잘 모르겠어서 그냥 저는 이쪽을 보는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음 주, 그러니까 저도 이제부터는 좀 축도론을 더 신경 써서 좀 보려고 해요. 이것도 계속 볼 건데 그래서 또 계속 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한테 제가 선형대수학을 좀 설명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제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다 만들어 갔어요. 만들어 갔는데 진짜로 막상 설명하려니까 진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요즘 나잘 모르는구나 이 생각을 확 또 크게 와닿더라고요. 아, 모르는구나. 이거 설명을 하니까 안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그것조차 안 됐어요. 뭐였죠? 그, 어, 닮은 행렬에서 랭크랑 디터미넌트가 랭크가 왜 그 불변량인가를 어버버 하면서 설명하는 제 자신을 보고 랭크조차 제대로 모르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다음에 스펙트럴 정리 뭐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하는 건 알겠지만 진짜 계산을 해본 적도 없어서 뭔가 네. 그래서 저도 선행대수를 좀 이제 2주 뒤에 제가 종강을 하는데 그 종강을 하고 나서는 좀 실제로 좀 제대로 다시 마음 매듭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느끼는 게 이게 선형대수를 진짜 제대로 한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때 linear transformation of R respect to beta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행렬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생각을 하고 이게 이렇게 그려지지라고 생각을 하고 쓰거나 그다음 생각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추후에 이걸 사용하는 개념들을 공부할 때 엄청 오래 걸리게 만드니까 정말 내 무의식 속에서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습득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듀얼 스페이스 관련해서 좀 든 생각과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 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듀얼 스페이스가 이제 벡터 스페이스 V와 그 필드가 있을 때 V에서 F로 가는 리니어 함수들의 모임이잖아요. 네, 듀얼 스페이스. 네, 근데 이제 그 듀얼 스페이스의 디멘션과 기존 벡터 스페이스 V의 디멘션이 왜 같을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이제 리스 표현 정리에 의해서 그 V 스타에 있는 모든 리니어 그 맵들은 이제 어떤 V에 특정된 원소 Y가 있어서 이제 리니어 맵에 뭐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 X를 넣은 뭐 GX가 항상 X 내적 Y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Y라는 것은 이제 V 안에 있는 원소니까 결국 리니어 맵마다 Y가 할당돼 있는 거고, 그러면은 Y의 개수가 이제 V 스타의 디멘전일 거고, 근데 이게 곧 어, 벡터 스페이스 쪽에서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디멘전이 같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좀 영상 보다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이제 리니어 맵에 듀얼이 나와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가 있고 이제 T 스타가 주어지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T 스타와 T를 각각 행렬로 쓰면은 T의 트랜스포즈가 T 스타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정의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계산을 했을 때 트랜스포즈가 되는 건지 둘 중에 어떤 건지가 좀 궁금했어요. 네. 그 두 번째에서는 증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아, 그래서 그게 트랜스포즈 함수의 정체다. 그러니까 정의는 아니고 계산하면 실제로는 트랜스포즈다라는 네네. 것이. 네네네. 그리고 그거는. 그리고 첫 번째에서는 그게 저도 한번 해본, 한번 각 잡고 했었던 기억은 있었는데, 저도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정마다 원소가 1대1 대응이 일단 되니까. 네. 그 정도는 일단 확보가 됐고, 그래서 이제 1대1 대응은 됐으니까 이게 선형함수라는 것만을 보이면 되는데, 그, 그래서 이제 선형함수라는 걸 보일 때,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벡터 스페이스라는 걸 먼저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기저가 그 선형함수를 보일 때는 저희가 다 보내주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저를 매핑을만 딱 정해주면은 그게 완전히 규정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선형함수다라는 걸 보이면 이제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 되면서 이게 음, 네, 그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 됐기 때문에 차원이 같다. 네네, 네. 정확히 그렇게 말해야겠네요. 네. 아, 네. 근데 이제 사실 저도 가물가물해서 지금 약간 허버버하는 거긴 한데 그 네, 어쨌든 그게 네, 좀 그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음, 음. 네,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네네. 듀얼 스페이스가 그건가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게 어? 제가 네. 봤던 듀얼 스페이스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 V 오버 필드가 있고, 이제 V 스타는 이제 V에서 필드로 가는 모든 리니어 맵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이제 듀얼 스페이스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듀얼 맵은 그렇게 직관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예를 들어서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맵 T가 있을 때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좌측 곡변환 버전으로 해주면 이제 V에서 W로 가는 건데 우측 곡변환 버전으로 해주면 사실 W에서 V로 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벡터 표현을 열 벡터로 표현 안 하고 행 벡터로 표현한 다음에 근데 그거 트랜스포즈 해주면 그대로 그 리니어 그 듀얼 스페이스가 이제 벡터가 되고 그러면 그 리니어 맵 T가 트랜스포즈가 되고 그리고 결과가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네요.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선대에서 대부분의 그 직관들을 얻을 때 어떻게 얻냐 하면 그 행렬 표현으로 다 내려서 생각해요, 그냥. 그리고 내적을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로 그냥 다 가정을 해버려요. 그냥 전부 다 사실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로 다 그냥 매핑 시켜주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게 그냥 그래서 저도 듀얼 맵이 뭐죠라고 해놓고도 그냥 바로 생각났던 게 그냥 이거 트랜스포즈니까
우측곱 그래서 그때 정성님하고 선대 처음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우측곱 변환, 좌측곱 변환 둘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좌측곱 변환으로 정의했지 하면서 거기에서 약간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듀얼 맵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음, 너무 도움 많이 됐습니다. 들으니까 딱, 그러겠구나 싶네요. 어,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특도론이 관련해서 그 저도 연희수 지금 챙겨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다 챙겨본 것 같아요. 저번 주 거까지는 다 챙겨봤는데 그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너무 그게 너무 유익해가지고 혼자 이제 생각해보다가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나중에 통계적 추정 이런 거 할 때 에스티메이터 혹은 뭐 뭐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쓰잖아요. 스태티스틱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쓰는 두 개 중에 두 개가 표본 평균이랑 표본 분산 이렇게 두 개를 쓰잖아요. 그래서 뭐 표본 평균은 뭐 어떤 뭐 순수의 법칙에 따라서나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순수의 법칙이 아니라 뭐였죠? 뭐 중심극한 정인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정규 분포를 하고 그 네,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 그 표본 평균 할 때 저희가 x1부터 xn까지를 뽑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을 더해서 n으로 나누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랜덤 변수를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x1과 xn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할 때 걔네들은 분명 x랑 같은 분포를 갖고 있는 랜덤 변수잖아요. 왜냐면 x1은 그냥 무작위로 하나 뽑는다는 거니까 그 무작위로 하나 뽑을 분포는 분명히 x랑 똑같을 테고 랜덤 변수의 분포랑 그다음에 x1부터 xn도 그냥 무작위로 한 번씩 뽑는 거기 때문에 다 랜덤 변수 x가 갖고 있는 분포랑 똑같을 텐데 그러면 그것들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눴을 때 새로 만들어진 그 x 바라는 랜덤 변수는 그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곱측도라는 개념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x1이랑 xn이 다 x랑 거의 똑같은 그런 랜덤 변수인데 그거를 그냥 곱으로써 측도를 정의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표본 평균이라는 것은 랜덤 변수 n개를 뽑아서 곱측도써 하는데 그 값은 그냥 더하고 n으로 나눠주는 거를 함수값으로 뱉어주는 녀석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좀 찾아봤는데 진짜 곱측도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확실히 이게 진짜 약간 이거 좀 봐야겠다. 곱측도를 좀 봐야겠다. 이게 그 에스티메이터의 하나의 정의구나 측도론으로서. 그래서 좀 재밌게 보다가 저도 사실은 좀 시간이 되면은 연희수 참여하고 싶긴 한데 근데 뭐 여러모로 좀 간을 보고 있긴 하고 저도 신중해야 되니까 여러모로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랑 또 어떻게 제가 또 조심스럽게 참여를 해야 될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어쨌든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 그래서 측도론 공부도 요즘 그 보통 이제 좀 책들 보면은 그 곱측도까지 얘기가 맨 뒷부분에 있는데 거기까지 좀 봐야겠다는 모티베이션이 좀 스스로 생기더라고요. 이거 진짜 스스로 유출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측도론도 좀 이제 좀 다시 봐야겠다라는 모티베이션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연희서 때문에. 네. 저도 연희수 보고 오늘 승진 선생님 노트 보니까, 이거 측도론 영상들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네. 그 가변수 해석은 지금 보니까 계속 미분이 앞에 파트에 많이 나오던데 그 저희가 측도 해석하는 거는 거의 다 적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칭을 좀 어떻게 시켜서 구체화를 시킬 수 있을까가 좀 이제 살짝 그냥 스터디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앞부분이 다 미분 얘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 채널지기 교수님께서 예전에 저 이거 시작할 때 해주셨던 얘기가 그 다변수 해석학에서 적분까지를 쫙 보고 나면은 그때 다시 측도론의 적분이랑 다변수의 적분을 비교해야 된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도론 세팅에서의 적분이 어떻게 왔는지랑 그 다변수 세팅에서의 적분이 어떻게 왔는지를 비교하면서 그 약간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적분까지 스토크스 정리까지 좀 가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음. 그럼 결국엔 다변수 쪽에서 적분 내용까지 다 보긴 해야겠네요. 비교를 하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 이제 측도론 적분이랑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 다음 주는 그러면 네.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사실은 혹시 제가 좀,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시험 기간에 네. 그 기대수 공부를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그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시험 공부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성적 그렇게 잘 안 챙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저는 모범생이랑은 좀 학교에서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서 물론 기본 성적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기대수 이런 공부 그냥 무지하게 해야 될까 아니면 뭐 2주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학교 공부 해야 될까 하는데 학교 공부를 하는 게 이성적으로는 그게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좀 그냥 쉬어갈까? 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슬랙에 공부하면서 네, 틈틈이 올릴 테니까 그 정성님이 보시고 네네, 좀 조절하시면서 그냥 네네. 진행 여부는 올려주시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마도, 네, 일단은 아마 제가 별말 없으면은, 막, 제가, 이번 주에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없으면은, 좀, 넘어가는 걸로 생각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녹화는 일단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